너무 도시만 보지 말아라. 도시에서 소비 위주의 경쟁 위주의 삶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대안의 삶을 찾겠다는 도시의 삶을 자기가 버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로컬 그라운드의 박우영입니다. 이 추세라는 게 이제 추세를 자발적인 이주냐 아니면 어떠한 뭐 정책 지원에 의한 이주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로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를 지자체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초기에 정책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지방 소멸과 이 생긴 원인이 수도권 인구 집중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인구 집중됐다는 얘기는 수도권이 전체 나라의 자원을 독점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막상 눈앞에서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이 눈앞에 드러나니까 더욱더 그런 위기의식이 높아진 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행안부와 이제 중기부 중심으로 해서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의 청년들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그 지역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서 청년들과 지역은 다시 활성화하는 도움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시작한 거고, 올해로 그러니까 3년 차죠. 3년 차. 작년부터 12곳씩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총 27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기부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을 위주로 벌이고 있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이제 말 그대로 자신만의 개성이나 어떤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지역의 어떤 자산이나 지역 자원을 콘텐츠화 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청년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에요. 만든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또는 지역 가치 창업가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요. 크게 색깔은 행안부 쪽이 어떤 커뮤니티 빌드에 가깝다면 중기부는 로컬 비즈니스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가지 전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가 청년 문제, 청년의 실업 문제를 그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다는 어떤 욕심이 좀 결합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의 어깨에 짐을 하나 더 넣는다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흔히들 말하기로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 결혼을 안 하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다. 그래서 인구 감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청년들이 결혼 안 해서 인구가 소멸된다. 이게 원인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더 근본적인 원인. 왜 그런 사회가 됐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아이를 낳지 않으니 아이를 낳는 뭐 정책적 지원을 하자. 돈을 준다고 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 소멸 문제를 청년을 떠올리게 되고 청년 문제와 지역 소멸을 같이 묶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그 모델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역 부흥대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일본을 참조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진취적인 청년들의 새로운 무대를 좀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 중앙정부 예산이 지자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던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시큰둥하더라도 청년들이 뭐 예산을 따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부랴부랴 막 돕는, 이제는 지자체하고 청년들이 사전에 협의와 교류를 통해 가지고 거버넌스라고 얘기하죠. 통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청년 사업 준비를 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곳에 선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준비된 지자체가 결국
선정을 받는다. 간단해요. 진심으로 하느냐, 진심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따겠다는 어떤 그 돈만 바라보고서는 대부분 실패하는 것 같고요. 돈보다는 정말 지역에 대한 뭐 애양심랄까요? 그리고 향토가 기반이 된 그런 지역 사람들이 합심해서 민관 합심해서 성공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이템 선정은 지자체 고유의 자산을 청년들이 재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역 사람들조차도 몰랐던 자신들의 자산을 청년들의 시각으로 재발굴해서 재현하거나 아니면 발전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은 지역에서 청년 지원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움직이는 것들이. 물론 지역의 아이템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을 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정부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 성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성공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답습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분명히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축은 물론 지자체를 향한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와 아울러서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나 주민들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지역 경제가 순환될 수 있는 구조에 다다르는 게 되게 결국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것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죠. 뭐 역량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청년들에 대한 그 로컬 관련된 교육들이 같이 병행돼서 그 지역 주민을 향한 교육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되게 중요한 법안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뭐 이름 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반드시 고향이 아니라도 뭐 내가 좋아하는 자주 놀러 가는 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예전에 거기서 뭐 일을 했다거나 어떤 애착이 있는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는 건데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가지고 지자체에 활성화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부한 사람한테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보내줘요. 그러면 기부자들은 기부해서 일단 좋고 또 그 지역의 답례품을 받는 또 부가적인 또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관계인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인구라는 를 늘려나가는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의 주민이 이쪽으로 이주해서 이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전체 인구가 늘지 않는 한 똑같다. 한 나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출산율이 늘지 않는 한은 마찬가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출산율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 관계의 인구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어떤 커다란 흐름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실행 때문이라도 앞으로의 로컬에서의 변화는 크리라 보고요. 실제로 지역 이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의 거점을 하나 더 만들거나 방문을 통해서 다거점으로 사는 인구들의 증가는 효과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컬의 전망이 뭐 장밋빛 그런 걸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너무 도시만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로컬은 도시의 삶을 자기가 버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도시에서 소비 위주의 경쟁 위주의 삶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대안의 삶을 찾겠다는 뭐 그런 거 연결되는 게 결국 로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의 삶이 쉽지는 않겠죠.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 정책 지원을 청년마을
지원하는 것도 그런 취지거든요. 와서 한번 지내봐라. 그래서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봐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정책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여기를 경험한 친구들이 도시로 돌아가더라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경험이나 생각들이. 언젠가는 다시 지역을 향해서 뭔가를 헌신하거나 아니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로컬은 뭐 미래가 밝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